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의 태블릿 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원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의 분석,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혹이 거짓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또한 JTBC는 물론 검찰과 특검이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이선실세 최서원의 것이며 최서원이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노선을 표방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서원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핵심 증거인 양 국민들을 보도했습니다. 2016년 10월, 11월, 12월 그 혹독한 거짓이 산을 이룬다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JTBC는 스스로 자신들의 태블릿 PC 보도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블릿 PC가 실제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 탄핵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은 그동안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왔고 포렌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태블릿 PC 조작 및 조작 보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가 가능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태블릿 PC 특검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JTBC 태블릿 PC 특검 법안에 대해 배신자, 탄핵 찬성파들은 적극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의원들도 현재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 탄핵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오늘 특검 법안 제출과 함께 불법 탄핵의 대상으로 되는 이러한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는 첫 발을 내딛겠습니다. 특히 불법 탄핵을 주동한 촛불단체의 후원금 모금의 불법성 등에 대한 조사 요구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10일 불법 탄핵에 반대하다 목숨을 잃으신 애국 열사님에 대한 진상조사, 불법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가짜 뉴스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진상조사 등 필요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작 주인공은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가 되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미국의 기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 신년 기자회견의 행태, 또 그 이후에 언론방송들의 행태를 보고 자기들은 너무나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문재인 씨의 신년사가 김정은의 신년사에 택없이 못 미치는 그러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외국에서의 시선입니다. 아직도 2년 지난 촛불의 망령, 촛불 타령에 불과한 신년사일까?
국민들은 어쩌면 이리도 현실 감각이 없고 서민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어쩌면 이리도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지 한심스럽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30분 내내 주구장창 소득주도 성장, 혁신적 포용국가, 김정은을 얘기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은 없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 앞에서 최우기 택시 기사님이 분신자결한 데 이어 9일 광화문에서 임정남 개인택시 기사분이 분신자결을 했습니다. 같은 동일 업종에서 두 달에 걸쳐서 두 분의 택시 기사분이 분신자결을 했는데도 언론 방송은 조용합니다. 임정남 택시 기사분의 음성 유서 파일을 보면은 국민과 소통한다더니 이게 웬 말이냐. 택시 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교통을 마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또한 중소상인 다 죽이고 자영업자 다 죽이고 경제 다 망치고 북한에 퍼주기 하고 있는 특히 60, 70대가 주로 주구되어 있는 택시업 기사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나는 이러한 정권에서 살기가 싫다. 멀리에서 꼭 지켜보겠다. 이것이 임정남 택시 기사분의 분신자결에 대한 음성 유서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음성 유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입니다. 자유한국당조차도 한마디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수정당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애국당이 길거리 아스팔트를 투쟁하고 대한애국당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가고자 했던 것은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는 것이고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되찾는 길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애국 국민을 제외하고 누가 이 사실을 전 국민들한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삶에 견디지 못해 분노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자결해버린 이분들의 넋을 기리고 뜻을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를 들고 투쟁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자영업자 100만 표, 최악의 경제 참사에서도 문비의 청가를 부르고 있으니 참으로 제정신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원 김태호 수사관과 신재민 전 경제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이분들은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라고 또 막말을 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당대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수준이 그것이 다인가 봅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자기하고 행동이 다르면은 그냥 적폐로 몰아버리고
사람의 심장에 꼽는 그러한 비수의 말을 그냥 막 던져도 되는 것입니까?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씨의 신년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고,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이 더 복잡하고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러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겁니까? 지방 신문 기자의 질문 하나를 가지고 온 언론 방송들이 벌떼같이 공격을 합니다. 도대체 그 언론 방송들은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있습니까? 자신감의 배경이 도대체 뭡니까? 어제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밀착 취재 제목이 박근혜 대통령 한국당에 기대없다. 조원진의 애국당 창당 비하 기사가 나온 후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사 댓글에는 좌우의 이 싸움이 그걸 달했습니다. 보수 통합에 대한 입장 또한 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뭉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김무성, 유성민, 정진석, 김성태, 권성동, 이혜원, 하태경 등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버린 홍준표까지 이 탄핵 팔적은 정리되어야지만이 반문연대뿐만 아니라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애국당도 그 보수 대통합에 참여를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탄핵 7적 플러스 홍준표 이 정치를 하겠다는, 보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기가 거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본인들이 내려놓으면은 보수 대통합되고 다음 총선 압승하고 정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려놓는데 그렇게 힘들면은 저도 같이 데려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분들만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좌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런 말, 저런 말 쏟아내봐야 돌아선 민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2년간 그들의 행태를 보며 실망하고 배신했던, 배신감을 느꼈던 국민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정치를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